빠르게 변하는 시간이 잠시 멈춰선 듯합니다. 자연이 그렇듯 모든 것이 쉬이 변하지 않는 곳. 지난 시간의 아름다움이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늘을 만나고 토끼가 있을 듯하야 오랜 기억이 가락이 되어 흐르는 이곳은 전주입니다. 동도 트기 전인 새벽 3시. 전주 천변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천변 번개장이라 불리는 남부시장 새벽장. 전주뿐 아니라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의 바지런한 장꾼들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일찍 창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주변 식당 상인들을 위해 장이 열리는데요. 싱싱한 채소가 풍성한 천변 번개장.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바로 이것. 물 좋은 전주에서 나서 더 맛있다는 콩나물입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값싸고 양 많은 콩나물. 전주는 물이 깨끗하고 시장이 가까워 예로부터 콩나물 재배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게 콩나물이요. 그저 물만 제때 줘도 잘 자라는 게 콩나물이라지만 전주 콩나물은 특별합니다. 종류도 먹는 법도 키우는 법도 여느 곳과 조금 다릅니다. 콩나물은 이렇게 곱슬곱슬한 전주 콩나물 이제 곱슬곱슬하게 이제 싹이 요만큼 났을 때 막 흐트려서 키워서 만든 콩나물, 곱슬이 콩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검정 콩나물이라고 하죠. 검정 콩으로 키운 콩나물. 요런 거는 이제 국을 끓이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맛있어요. 약콩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흰 콩나물, 짧은 콩나물. 그 다음에 긴 콩나물. 이 긴 콩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따서 뭐 찜 종류를 많이 해 먹어요. 이제 뭐. 다른 것 하나 넣지 않고 전주 지역 맑은 물에 이틀에 한 번 푹 담가 키워낸다는 콩나물. 콩나물이 알려지면서 전주에선 함께 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콩나물 국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콩나물 국밥 하시는 거예요? 새벽 시장 일을 마친 상인들로 이른 아침부터 콩나물 국밥집은 북적입니다. 손이 참 빠르세요. 네, 이제 뜨겁게 나가야만이 빨리 해가지고 뜨겁게 나가야만이 빨리 해가지고 네, 뜨겁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맛있어요. 전주에요 콩나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꽃게기 자체가 끓여갖고 계란이 넣어서 나오는 콩나물이 있고 저희 같이 솥에 이게 끓는 물에 이런 거 붓고 해요. 아. 그릇을 뜨겁게 데워 콩나물과 밥을 넣고 고춧가루에 새우젓, 파를 듬뿍 넣어 먹는 전주식 콩나물국밥. 지금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됐지만 예전엔 새벽시장 상인들이 한 잔 술과 함께 고된 몸과 마음을 달래던 애환의 음식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익힌 술안과 함께 뜨끈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으로 빈속을 달래다 보면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은 넉넉해지던 것이 바로 콩나물국밥입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오늘도 콩나물국밥집엔 국밥과 함께 추억을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살기가 힘들었어요.
따서 콩나물국을 많이 먹을 거예요. 따숩고 겨울에는 뜨겁고 먹고 나면 개운하니까 춥기도 높고. 원래부터 그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그 습관, 이게 일종의 그 식성이라고 그러겠지? 우리 전주 고유의 말로.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머니 맛이라고 봐야지.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거니까. 전주 콩나물국밥은 8숟가락의 국물과 김을 넣어 비빈 술안을 먼저 먹는 것이 순서입니다. 잘 저으셔갖고 이것만 따로 드세요. 아.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아까도 보니까 계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고소하니 맛있어요. 왜 8숟가락을 넣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콩나물국밥을 맛보는데요. 아니 그렇게 뜨겁게 하셨는데 어쩜 그 콩나물이 아삭아삭하지 아직도? 그냥 금방 해가지고 드셔야 식으면 이게 금방 또 저기 오므라들어요 콩나물이. 콩나물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저기 양념 다 넣으신 맛이 하나씩 다 나요. 삶이 녹아든 맛이 있다면 이 맛 아닐까요? 오래된 것들이 오늘 만들어진 것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곳 전주. 콩나물이 들어가는 대표 음식은 또 있습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전주의 자랑이라는 귀한 음식. 전주 비빔밥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 비빔밥 재료가요 색깔도 곱고 종류가 많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제가 떠나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시작한 지는 40년 넘었어요. 아 정말요? 네. 대충 이 전주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개수가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대충 이렇게 얼른 말하면 한 30가지 되는데 사실은 더 들어가요. 전주 신미로 불리는 콩나물을 비롯해 달걀과 갖은 채소, 햇나물과 묵, 양념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무려 40여 가지나 됩니다. 새것이라서 아주 싱싱하고 크네요. 싱싱하고 예쁘고. 재료도 많지만 많은 재료를 하나하나 따로 조리해 맛을 살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주 비빔밥은 손이 많이 가고 귀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오래전부터 부유층에서 즐겨 먹던 식도락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전주 비빔밥엔 육회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게 고기 같지가 않고요. 입에 넣자마자 그냥 싹 녹아요. 부드러우면서 입에 착 앵기는데 정말. 그러면 이 재료를 이제 예쁘게 담기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재료들이 워낙 색깔이 곱고 이뻐가지고요. 이 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예쁜 색깔도 연두색 옆에 이렇게 놓아주면. 재료가 준비되면 놋그릇에 오방색을 의미하는 갖가지 재료를 색을 맞춰 담습니다. 색깔끼리 잘 어울리면 이렇게 좋죠. 정말 정성스럽게 오시는구나 이건.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달걀과 육회를 올려주면 전주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갖은 재료가 골고루 들어가 영양소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도 좋은 비빔밥 한 상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해오셨는지 저희가 다 모형인 줄 알았어요. 색깔까지 너무 이쁘게 해오셔서. 좋다고. 온갖 영양소가 다 그러니까 들어가 다 있는 것 들었죠.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야채 먹기가 힘든데 이 한 그릇이면 되는데 해갖고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요.
다 섞여 있는데도 고기는 고기 맛대로 채소는 채소 맛대로 맛이 다 살아있어요. 비빔밥 특성이에요. 그게 네. 하나씩 따로 조리니까.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뭐 일일 영양 권장량 끝이겠는데요? 네, 다양하게 야채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메뉴는 세계적으로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전주 비빔밥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름이 오면서 초록이 더 짙어진 강가, 때이른 더위에 지칠 즈음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만경강가에서 독특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수초는 빼내야 돼, 무조건. 돌 던져? 어? 돌 던져, 수초가? 손에 든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갑자기 강으로 뛰어든 한 남자. 전주에선 어신으로 불린다는 김성일 씨입니다. 그가 맨몸으로 강에 뛰어든 이유는 놀랍게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탐색하듯 물속을 헤매던 그가 잠시 물속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자맥질 몇 번의 물속 실랑이가 끝나고 그의 맨손엔 커다란 잉어가 들려 나옵니다. 거의 지금 고기 잡아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어머. 잡아고 나오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낚싯대 없이 그냥 잡으신 거예요? 예, 맨손으로. 대단한. 아니 그 맨손으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예. 어머. 잡은 거예요, 지금. 그 뭐예요? 잉어. 잉어. 예. 세상에. 와, 또 엄청 크네. 예. 이런 거 하루에 몇 마리씩 잡으세요? 이렇게 오시면? 한 시간이면 한 50마리 잡아요. 진짜요? 예. 아니 어떻게 낚시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맨손으로. 세상에. 엄청 크죠? 예. 어떤 물고기들이 주로 살아요? 여기는 잉어, 향어, 빠가, 메기. 좋은 건 다 종류가 사네. 예, 좀 많이 살고 있어요. 이 깊은가 보구나 보기보다. 한 5m 돼요. 5m. 이렇게 맨손으로 잡는 고기가 1시간이면 50마리도 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 올해로 30년째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온 김성일 씨. 이제는 물결이 일렁이는 것만 봐도 물고기의 종류를 알아맞힐 정도입니다. 맨손으로도 고기를 놓친 적이 없어 얻은 별명이 어신. 별명에 걸맞게 순식간에 또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맨몸이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여 초. 아무리 날랜 물고기도 실수 없이 잡아챕니다. 저렇게 한번 숙였다 올라오시고 그러면 잡으시는 거죠? 예. 저기 메기 같은 경우는 3초도 안 걸려서 한 마리 두 마리씩 잡고, 이제 가물치 같은 경우는 가물치나 잉어 같은 경우는 좀 세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그래요. 한 번도 실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무조건 갖고 나와요. 벌써 바구니가 그득하죠. 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잡아갖고 나오시는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메기 잡으시고. 잉어. 네. 이스라엘 잉어, 향어. 이게 이스라엘 향어. 향어. 이거 귀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는 어떻게 보면 더 귀엽죠. 네? 이건 진짜 힘이 엄청. 향어. 이야. 진짜 힘세다 얘네들. 어머. 저도 할 수 있을까 싶어 용감하게 도전해 보는데요. 보이죠? 아니요, 제 눈에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거 저거 봐봐.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이 눈도
특이하게 물고기가 잘 보이시나 봐. 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이신대잖아 지금. 낮은 데에서는 이제 깊숙이 손을 집어내야 돼요. 어디로요? 풀 속에다가. 풀 속에다가? 네, 이렇게 집어내야 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전 자세에서 이렇게 집어내야 돼. 손이 먼저 가야 돼. 몸보다 손이 먼저 가야 한다고. 네. 어휴. 아유. 네. 어우. 저 안에 막 이 가시 같은 덤불이 막 있어요. 지금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 있다. 어? 보였어? 저기 있다. 있다. 성만아 이리 와 잡아. 나 이리 보라. 수심 낮은 곳까지 몰려온 물고기. 잠시 고기를 모는가 했더니 나 재밌다 이거.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 올립니다. 칼. 가져봐. 여기 칼이요 칼. 네, 괜찮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광경이지만 오랜 시간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겠죠. 아우 땅땅하다. 이거 손 다치실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손이 막 이렇게 생겼다니까. 아. 근데 아까 향어는 그런 게 없고 잉어나 가물치는 특히나. 아까 걔는 부드러운 거였구나 하니까. 가물치는 물어버려요 그냥. 물어요? 네, 손가락 물어버려요. 여기 찔러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냥 탁 한 대 맞으면 진짜. 가물치 꼬리에 맞으면 가물치 1m 꼬리로 맞으면 사람 이 고개가 들어가요. 아 진짜. 그러니까. 갈비뼈도 맞아갖고 나가버려. 막 금 가고 박았어요. 아 그러신 적 있어요? 1m짜리 맞아. 몇 번 그랬다니까 몇 번. 얘가 막 돌아다니니까. 와, 잘 돌아다니네. 봤죠 저도. 마지막에 봤어. 든든한 먹을거리와 주변 평야에 물을 내주며 전주를 지탱해온 만경 강가에도 저녁이 찾아옵니다. 무거워진 손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으로 오늘도 저녁 식탁은 풍요롭겠죠? 아쉬운 봄 뒤로 이른 여름이 기지개를 켭니다. 엊그제 실록을 자랑하던 논과 밭도 여름이 온 듯 어느새 무성한 초록잎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녹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모악산입니다. 해발 793m의 모악산. 모악은 아주 높은 산이란 뜻입니다. 많은 산행길 중에서도 하늘을 찌를 듯이 줄지어선 편백나무를 볼 수 있는 연부남길이 특히 유명합니다. 길게 뻗은 나무 사이로 비치는 잎들이 싱그러운 기운을 전해주는데요. 편백나무 숲이 예쁘게 우거져 있네. 아, 사이사이로 햇빛도 내려오고. 정상에 자리 잡은 바위가 어머니가 아이를 품은 것 같다 해서 모악이란 이름도 얻은 산. 그래서 전주 사람들에겐 어머니 같은 산이 바로 모악산입니다. 되게 친근하죠. 친근한 산? 그냥 저희 집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모악산이 다 거의 전주에선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근하고 친근한 산, 가까운 산, 고마운 산이죠. 고마운 산. 봄에는 꽃이 유독 아름답고 여름이면 실록이 장관입니다. 큰 계곡은 없지만 오르다 보니 여기저기 작은 계곡들이 이른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데요. 어머니 같은 산이라지만 사실 모악산이 오르기 쉬운 산은 아닙니다. 능선을 따라 걷길 3시간째. 이 산이
정상이 어딘지 알고 가면 되게 좋은데 이게 사람 사는 것처럼 정상이 어딘지 모르. 이제 좀 보인다. 이제 다 왔대요. 예. 네. 아우 힘들어. 고생 끝에 정상에 오르니 탁 트인 시야 너머로 전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도성으로 삼았던 곳이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개국의 원대한 포부를 밝혔던 곳. 역사를 만든 곳이자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던 땅. 그래서 혼풀의 작가 최명희는 전주를 세월이 가도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했습니다.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게 바로 전주시인데요. 전주를 옛 우리말로 하면 온거울이라고 한답니다. 그 온거울의 뜻이 갖출 것은 두루 갖추고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많은 역사와 문화가 전주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는 김제평야, 익산, 진안 등과 이어지며 거대한 물산이 집결했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악산에서 전주를 내려다보면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군락을 이룬 한옥 지붕들입니다. 700여 채의 한옥이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문화의 보고인 전주에서도 상징 같은 마을입니다. 흔히들 전주는 느리게 걸어야지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옥마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 한옥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1930년대. 중심가의 일본식 거리를 만들던 일본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전주 읍성 내부였던 이 마을에 한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의 심장인 읍성 내부만이라도 일본인들이 발을 딛지 못하게 하겠다던 전주 사람들의 옹골찬 마음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옥들로 남았습니다. 아, 정말 옛날 골목처럼 장미도 있고 여기 옆에 화단도 갖고 놓으시고 참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어머, 집에서 직접 콩나물을 이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네. 아, 어머니가 네. 그동안에 우리들 먹이 살려고 콩나물 해서 우리들 다 같이 그랬어요. 아, 근데 이제 집에서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네. 김기룡 씨의 집에선 콩나물 물주기가 한창입니다. 이 집엔 한옥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던 100년이 넘은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일부러 이 물을 받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기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서 콩나물을 키우시는구나. 네, 이 콩나물 또 이제 물이 안차 깨끗하고 이런 깨끗하고 참 좋아요. 이 콩나물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물이 깨끗하고 좋아서 지금 현재 교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청수정이라고 이름도 교동이 아니라 청수정이에요. 청수정이가지고 물이 맑아서 청정지역이라 여기 온도가 항상 이렇게 일정한가 봐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아, 그 온도도 또 계절에 딱 변화 없이 맞춰주는구나. 오, 참 신통한 우물이네. 수박만 넣어먹는 게 아니라 그냥 김치도 이런 식으로. 어우, 시원해. 김치도 이런 식으로. 김치도 넣어놓으시고. 옛날에는 김치도 오히려 냉장고에 있는 그 수박 김치보다 여기 있는 음식이 더 맛있어. 아우, 시원해요. 함께 물을 길어 먹고 냉장고 삼아 넣어둔 과일을 이웃과 나눠 먹던 추억의 공간도 이 우물입니다. 어우, 잘 익었네.
수박이 잘 익었네요. 아우, 맛있겠다. 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요즘 우물은 여전히 냉장고를 대신합니다. 여기 한옥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지만 마음만은 느리게 흐르는 곳. 지나간 시간의 아름다움은 지방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니까 저기 연탄아궁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기도 방이 있고 사람이 살았나 봐요. 네. 지금은 두 분만 사시잖아요. 지금 두 분만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예전에는 네. 그전에 요즘이 아파트가 많이 생겼지. 옛날에는 다 방 한 칸에 한 세대씩 다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방이 4개인데 4집 살았어요. 4집. 우리도 방 하나만 쓰고 다 세내놔 가지고 다 그렇게 살고. 부족하지만 정겨웠던 그 시절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날 한옥마을에선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한옥마을에서도 흔하게 보기 힘든 전통을 냅니다. 신부는 한국인, 신랑은 영국인. 국적을 넘어 사랑을 이룬 이 부부를 위해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신랑의 부모와 친구들까지 왔습니다. 아내의 나라, 한국의 전통 방식 그대로 치르는 특별한 결혼식. 모든 예법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은 것이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전통혼례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We wanted the Korean traditional wedding because my country, Scotland, is also very traditional, and I wanted my family to experience some of Korean culture and enjoy Korean lifestyle. 옛날 우리네가 그랬듯 온 마을이 함께 어울려 축하하는 잔치. 전통이 옛것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가는 지금. 오히려 지나간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담쟁이 넝쿨이 이쁘게 있는 돌담길이 참 보기 힘든데 예쁘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꿈을 품었던 조선 왕조의 발상지. 그래서 전주에는 조선 왕조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경기전입니다. 얼마나 신성한 곳인지 여기 비가 하나 있는데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말에서 내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지 않고선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공간. 붉은색으로 칠해진 홍살문을 지나고도 2개의 문을 더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경기전.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봉안된 곳으로 태종 10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특별한 공간이다 보니 건물 자체의 모양도 여느 건물과 다릅니다. 정전을 사이에 두고 양쪽을 마주보는 맞배 지붕에 회랑을 둔 것도 특이합니다. 양쪽 회랑과 정전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벌레에 상하지 않도록 화려한 단청무늬로 장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이 건축물은 정전 또는 진전이라고 해서 건국자가 봉안이 돼 계시고요. 이제 양쪽 공간을 회랑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제사가 모셔졌어요. 자, 그래서 혹시 비바람이 불 때 이 양쪽 회랑 공간에서 음식물을 장만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경기전 여기저기에는 조선 왕실의 영원함을 바라는 다양한 장식들이 숨어 있는데요. 정전 지붕의 다산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무늬를 남긴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초상화가 그
어진이에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분이 조선의 건국자이신 태조 이성계 건국자의 60세의 모습이세요. 경기전에 보관 중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 국보로 지정된 이 어진 속 태조는 청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오방색 중 시작을 의미하는 청색으로 조선의 건국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전 곳곳엔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전염 마당에 빼곡히 자리 잡은 대숲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1년 내내 푸른 잎이 사라지지 않는 대숲 소리가 이른 여름을 재촉합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조선 건국의 기상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과거엔 쉽게 드나들기 힘든 곳이었지만 지금 경기전은 도시에선 보기 힘든 자연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전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도심의 휴식처입니다. 경기전의 빼어난 아름다움은 화가들에게도 좋은 소재입니다. 전주로 이사온 후 14년째 아이의 한옥마을에 자리를 잡고 경기전을 비롯해 전주 곳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고 있는 장지성 화백. 동양화를 그리는 그가 유독 전주와 경기전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 사람들한테는 이 경기전이 휴식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아침이나 이럴 때 한가롭게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들은 장기도 드시고 또 아주머니들도 산책도 하시고 또 유치원 또 한차가 와가지고 유치원 아이들 풀어주면 그 안에서 또 놀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빈 공간이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킨 전주의 풍경. 그 안에 담긴 지나간 시간의 아름다움은 그의 그림 속에서 살아 숨쉬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동성당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성당이 되게 작은데 되게 깊이 있게 예쁜 것 같아요. 예, 아늑하죠. 네. 어머니 품격하고 그렇습니다. 네. 독특하게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꼽히는 전동성당은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성당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자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서양식 건물이지만 당시 주변의 한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동양적인 장식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성당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 순교자들의 모습과 성경 글귀로 성당 내부 창을 장식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이 창문들도 이 들어오는 빛부터 이런 걸 다 감안하셔서 되게 예쁘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해가 비치면 드러나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이 미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전동성당에서 가장 특별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성당의 주춧돌을 볼 수 있는 지하입니다. 이게 그 성벽돌인가요? 예, 성벽돌로 있고 이 중에 몇 개는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 땅 전체는 순교자들을 피 흘린 데예요. 그 피 흘리는 자리에다가 순교자들 피 묻은 돌로 기초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 흔들림 없이 신념을 지킨 그들의 올곧은 정신은 오늘도 여전히 전주를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한뼘 비켜난 곳. 전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면 마지막 정류장쯤 되는 곳에 외망실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하루에 4-5번 다니는 버스가 전부인 작은 마을. 그나마 버스조차 없던 시절엔 걸어서 대처로 나가야 했던 외곽 마을입니다. 올해 92살인 김형철 할아버지.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신선물하고. 아, 옛날. 아,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아, 뭐 그렇지. 이곳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갔던 3년을 빼면 평생 이 마을에 살았다는 김 할아버지는 지프로 신이며 광줄이며 못 만드는 것이 없는 지풀공예가입니다. 농사가 힘에 붙여 손을 놓은 다음부터 집신 삼는 것이 업이 됐다는 할아버지. 집신은 그저 신이 아니라 어렵던 시절 삶을 함께 해준 고마운 기억의 대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 집신 없었으면 신이 없었겠어요. 아주 천박 이것만 지냈어. 천박 이것만 신고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이제 가신이라고 이제 집신에도 좀 코백이 코백이 있는 거. 아, 코백이 있는 거. 코백이 있는 거. 기계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넘쳐나는 지금 이 소박한 작업을 멈추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 게 없어. 한 7-8년 되었어. 이거 만드는 사람이 다 죽었어. 다 죽어버리고 또 나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삼는지를 어떻게 알가디 모르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후손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이런 신을 신었다. 이렇게 만들어서 신었다. 이제 그거 좀 알려주려고. 그거 알려주려고 이게. 좋은 짚을 구하기 위해 기계로 벼를 베는 대신에 일부러 낫으로 벼를 베고 거친 짚을 비벼 새끼를 꼬면서 보낸 70여 년의 세월. 할아버지의 집신에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빛을 더하는 지나간 시절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는 오늘도 집신 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만들어져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명품. 전주가 만든 수많은 특산품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던 것이 바로 전주 한지입니다. 전주 한지는 전주 근교에서 많이 자라던 당나무와 전주천의 깨끗한 수지를 이용해 일일이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종이 한 장이 나오려면 한 사흘은 걸려 나와요. 예, 첫째는 이제 재료를 채취에다가 삶아서 표백에서 갈아서 종이를 떠서 물을 짜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한 장 나오는데 한 3일 정도 그 정도 걸려야 돼요.
공장에서 나오는 종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고와 기다림의 종이 전주 한지는 매끄러움과 윤기, 유연함과 강인함으로 천년도 견디는 종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진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던 결고운 한지는 안성유기, 담양죽제품처럼 오랫동안 전주의 대표 상품이었습니다. 전주 한지가 숙련된 장인의 솜씨와 만나 만들어진 것이 왕실의 진상품이자 사대부들의 애장품으로 이름이 높았던 전주 합죽선입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에 밀려 부채를 보기 어려워진 지금도 김동식 씨 부자는 4대째 합죽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남아야 돼. 3분의 1 정도만 남으면 돼, 이거. 지금 이게 모를 세리면은 이 똑같게 이것을 양쪽으로 이게 모 세린 이 치수가 똑같아야 돼야 이게 넓거나 좁거나 한쪽으로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똑같게 6가지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지는 하나의 부채. 그 어려운 일을 그는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나이에 이제 없어져 버린다고 보면 이 전통 방식 기술이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뭐라고 한 거니? 당장에 가서 네가 안 써먹더라 기술은 배워놔라. 뜨거운 물에 삶아 연해진 대나무를 깎아 대나무 살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40여 개의 대나무 살에 풀칠을 해 하나의 부채살로 이어주는 작업을 거치면 모나고 거친 부분을 다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손잡이와 살 부분을 모두 다듬은 부채살에 종이를 붙이면 합죽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합죽선은 말 그대로 기다림이 만든 명품입니다. 우리 합죽선은 이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거, 소장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 가지면은 만약에 붙이다가 종이가 헤어졌다. 그러면 종이만 가르면 됩니다. 반영구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살 하나하나에 만든 사람의 수고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만큼 정직해야 하는 작업.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고 모든 재료를 자연에서 구하다 보니 완성까지 4년이 걸린 부채도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온전히 담겨 음양오행의 진리를 담은 부채라 불리는 합죽선. 그 안에는 4대를 부채와 함께 살아온 이 집안의 오롯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찰강절거돈 단장을 해요. 수많은 문화가 남아있는 전주. 단장을 해요. 전주는 대사슴놀이로 유명한 판소리의 성지 중 한 곳입니다. 수많은 판소리 명창들이 가락을 전했던 곳. 오느냐 이제 오느냐. 이순단 명창은 동초제를 잇고 있습니다. 돈 받아 돈. 동초제는 얻는 바람은 남자의 노래, 남자가 힘있게 한다고 또 동초제로만 갖고 소리를 할 수가 없고요. 서편제만 갖고 할 수가 없어요. 동서패가 다 섞여져 있어요. 10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운 이순단 명창. 5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제자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 그 근방을 호흡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니 이놈의 돈에 어디 갔다 음이 한 호흡이 더 올라가야 돼. 갔다 노래는 공부가 아니라 예인의 자세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이순단 명창. 우리가 배울 때는 그 시절엔 대학도 없고 또 이거를 배워서 다 써먹을 때도 없고 오로지 끼예요, 끼. 그냥 노래 소리가 좋아갖고 그냥 달려가서 노래하는 데 가서 그 뒤에서 담 밑에서 그냥 배우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두드러 맞고 오고 곳을 바라보지 묘한 짐승이 안천대 오늘 그녀가 오랜만에 소리 공부하던 한벽당에 올랐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흰 옥처럼 부서지는 물이 시리도록 차다해서 한벽당이라는 이름을 얻은 곳. 청산의에 문장 송편으로 진양유소 들락날락 오락가다가 누첨선난 토끼 산중태 월중태 전통이 옛것이란 이름으로 사라지지 않고 예인이 예인으로 대접받아 더 많은 문화를 만들었던 곳. 지나온 시간이 오늘과 만나는 전주의 여름이 깊어갑니다.